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이 있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섹터 2차 전지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 오늘 하겠습니다.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 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는 뭐 아직 이기가 출범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주변 사람들의 발언에 따라서 출렁거리고 있는 거고요. 얼마 전에 2차 전지도 사실은 그 인수팀에서 뭐 보조금 검토한다 이러면서 한번 크게 빠졌었잖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정말 이 세액 공제를 없앨 것이냐, 이사님은 없애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많이 그 섹터 많이 하락은 했는데, 네. 그러니까 11월 초까지만 해도 버텼던 종목들도 막판에 같이 빠지면서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연간으로 빠졌던 종목들뿐만 아니라 연간으로 상승했던 종목들도 같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이 다 컸었고, 지금은 이제 2차 전지만 빠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 전체 하락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목도 지금 뭐 또 반토막 난 종목도 수두룩하고, 바이오도 버티다가 단 일주일 만에 뭐 30%씩 빠지는 그렇죠. 이런 예. 상황이니까,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이 잘 보시면은 선물 자체는 포지션이 하방으로 크진 않은데 미니 선물에서 포지션이 굉장히 하방으로 크게 잡아놨어요. 누적 금액으로 미니 선물에서는 5,500억 정도 금액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미니 선물을 이렇게 많이 잡은 사례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이게 11월 옵션 만기일부터 이미 하방을 잡은 상태였고, 그래서 옵션 만기일 때 계속 하방을 밀었고. 네. 미니 선물은 주로 뭘 따르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그 말고 지수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 그리고 이제 그 네. 주식도 들어가고 다 예. 들어가는 건데, 승수가 좀 작죠, 여기보다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11월부터 12월까지 하방으로 쭉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좀 눌렀다가 삼성전자 이제 10조 자사주 매입 들어오니까 그걸 바로 못 누르고 하이닉스로 돌리고, 그리고 이제 네. 그러면서 2차 전지 계속 좀 누르고, 2차 전지만 까지 안 되니까 그 바이오 방산. 섹터 누르고, 방산도 또 이제 그렇죠. 많이 올랐던 네. 방산, 네. 또 조선은 별로 많이 모르는, 그렇죠. 조선 눌러봤자 지수에 영향을 크게 안 주거든요. 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특히 이제 누르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나타나고, 잠깐 특히 해외 쪽, 특히 보면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라도 그쪽에서 나오는 찌라시에서 급락이 나오는 특이한 상황이 많이 그렇죠. 벌어져요. 예. 특히 이제 블룸버그라든가 또 이제 로이터 통신, 또 특히 네, 로이터 네. 통신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로이터 통신 내용들이 정확하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좀 맞아요. 익명의 제보 이런 기사. 카더라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신기하게도 국내 증시에는 기가 막히게 반영되고, 네. 그때 보면 항상 외국인들 포지션이 하방인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12월 2일이 그 금투세 폐지 처리 투표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만 이제 여당과 여야 간에, 특히 야당에서 그 금투세랑 뭐 상법이랑 그 상속법이랑 엮어서 한다 그래서 좀 조세 특위에서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조세 특위에서는 일단은 야당이 합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표결을 붙이려는데 아직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12일이 선물로 동시만기이니까 1차 12월 2일 그리고 2차 12월 12일 그때가 우리 증시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그렇게 보면서, 그래서 이제 2차전이 반등을 2차전이 왜 빠져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시장 전체 하락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개별학제로 오시면 안 돼요. 예. 앞으로 2차전지 막 좋다 하는데 왜 빠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좋은 시각을 정리를 해주셨네요. 예, 그렇게 네. 말씀드리기 시작을 해보고요. 네. 그 트럼프 정부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를 없애지 못할 것이라는 뉴스가 최근에 외신 뉴스가 나온 게 있어서 그걸 네. 말씀드리겠고, 그 IRA 법안 내에서 주요 항목이 이제 전체 30개 중에서 친환경 세액 공제에 관한 것들은 그러니까 30D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첨단 에너지 프로젝트, 요게 이제 그 뭐 AMPC라고들 하는 부분들, 그게 이제 그 45X고, 그리고 그 생산 시설 투자비에 이제 30% 공제하는 것들이 이제 48C입니다. 여기에 그 중에서 그 30D에 대한 세부 항목이 이제 배터리 부품과 광물 요런 여건을 만족했을 때 그 $7,500 세액 공제를 해주는 요런 내용인 건데, 네. 이거를 정권 인수팀에서 뭐 폐지할 수도 있다,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국내 언론은 폐지. 트럼프 IRA 그 전기차 그 세액 공제 폐지 이런 식으로 뉴스가 막 도배를 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날. 예. 그게 아니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분석도 나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알려졌고, 그래서 반등 나온 거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요게 이제 그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애널이 그 외신 뉴스를 이렇게 공유를 했어요. 이게 또 국내 뉴스로도 번영이 됐는데 네. 그 아마도 트럼프 정부는 결국 그 EV 텍스 크레딧을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그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그 전통 자동차 업체들이 이거를 계속 유지할 것을 촉구를 한다는 거죠. $7,500 유지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포드라든가 GM 이런 전통 자동차들이 이게 세액 공제를 상당히 지지하는 것에 놀라는 것들을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 판매했을 때 돈이 많이 남으니까 내연기관차 파는 것을 더 지지할 것을 생각하는데 네.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 오랫동안 내연기관차 팔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전기차로 판매하지 않으면 이 내연기관차들은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 실상은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너무 가파른 어떤 정책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10년 이상 신규 라인에 굉장히 수십억 불을 투자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선코스트가 더 높다는 거죠. 예. 그리고 둘째 보조금이 있든 없든 간에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전기차 설령 예를 들어서 4년이 지나더라도 맞습니다. 다시 네. 그죠? 전기차를 그러니까 드라이브 이미 이제 그 전기차 네. 보급률이 신차 보급률이 10%를 육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전기차 판매가 기대보다 낮지만 신차 판매에서 침투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들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 중국이 계속 보조금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키웠던 거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보조금 산업이에요. 보조금을 많이 주는 곳이 성장을 하기 마련이고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성장을 못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중국과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보조금을 주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고 중국도 지금 전기차 구매가 이제 저렴해지도록 계속 배터리라든가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건데 미국이라고 안 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 정부가 좀 흔들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이런 전기차 세액 공제는 투자자를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아마 이걸 실제로 만약에 없애려고 어떤 그 수정을 하려고 해도 이게 내년 말이라든가 26년도 정도에나 가능할 겁니다. 그런 시도가 당장은 좀 어렵고요. 요게 요 앞에 요 외신을 국내 이제 요게 이제 그 글로벌 이코노믹이 외신 기사를 아직 번역을 많이 해서 많이 네, 맞아요. 올리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의 논의에 착수를 했지만은 폐지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업체들이 보조금 폐지에 반대를 하고 있고 예. 또 이제 전기차는 대세라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제 중국도 그만큼 같이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중국과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그 트럼프 행정부가 섣불리 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해서 중국 전기차들의 해외 시장 장악을 수수방관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코 이제 없애지 않을 것 같다. 특히 네. 중국을 싫어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더더욱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만 이제 노이즈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될 때까지 네. 항상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권 인수팀이라고 하는 게 공약을 일단 이행해야 되니까 다 하려고 하지만 막상 이제 행정부가 들어서면 법률적인 문제든 여론이든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는 뭐 여러 논란들은 계속 좀 오갈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그 트럼프 네. 정권 인수팀에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에서 그날 이제 그 새벽 2시에 속보가 나왔고 예. 속보라게 보도가 나왔고요. 그 보도를 보고선 국내 언론에서 4시부터 속보를 내기 시작했었는데 로이터 통신 원문에 보면은 이게 정권 인수팀 공식 발표 내용이 아니고 그래요? 익명의 두보의 제보자가 로이터 통신에서 제보를 한 거예요. 근데 예. 아마도 그 정권 인수팀에 속해 있는 2명의 위원 중이 누구가 이렇게 제보 흘린 것 같아요. 그렇죠. 제보라기보다 취재하면서 그죠. 항상 거기 기자들은, 그 원문의 그 네. 원문을 잘 보시면 네. 그 $7,500 소비자 세액 공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이 사안에 대해서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이 로이터에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 원문 내용을 보시면 예.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정권 인수팀에서는 공식 논평을 하지 않았고요. 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지했다. 이 내용도 참 잘못된 게 뭐냐면 네. 7월달에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서 지지를 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인용한 것이고 특히 테슬라라든가 포드의 대표들은 논평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GM과 스텔란티스는 논평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소위 말해서 그 정권 인수팀에서 그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안에도 논의한 거를 그걸 좀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두 명의 의원이 이거 언론에 흘리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국내 증시 쪽에서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과 이게 연관이 있지 않겠냐 지금 개인적으로 좀 의심을 하는 것이고요. 로이터 통신 특히 그런 거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렇죠. 다 볼 수 있겠고 예.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지지를 한 게 맞을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여러 차례 통해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말하고 했던 거는 전기차 보조금만 폐지한 게 아닙니다. 오일이라든 가스 이런 모든 전기차 모든 보조금을 다 폐지를 하면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IRA법상에서의 그 예산안에 지원금 예산안에 전기차 보조금은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기라든 가스라든가 그 오일 가스 이런 쪽의 보조금은 거의 30%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했던 얘기는 나는 전기차 전기 자동차의 세금 인센티브 폐지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도 제거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다 취소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유리한 걸 원하지 않고 공평하고 투명한 것을 원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폐지하면 너무 찬성하겠다 이런 거죠. 모두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를 앞에 딱 전기차 보조금 폐지만 딱 끌어다가 사용했다는 거죠. 실제 원문의 그 인터뷰 내용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왜곡된 보도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특히 이번에 그 아이레법 상의 그 전기차 보조금 폐기 계획 폐지 이런 거의 보도가 상당히 오보성이 너무 많다라고 제목만 보고 그죠. 네, 그리고 내용도 그렇게 해요. 로이터 통신 원문을 다 보도하지 않아요. 뒤에는 뭐 디트로이트 그 지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필요한 이유 거기에 뭐 GM이라든가 포드 스텔란티스 등의 업체들이 반대하고 또 UAW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는 거 반대한다는 것도 딱 있거든요. 내용이 다 있는데 보도 안 합니다. 그러면 자극적으로 하는 거죠. 뭐. 네, 앞에 내용이 그런 것만 그러고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 트럼프 정권 있을 때 전기차 보조 계획 논의 뭐 논의했는데 계획에 논의 빼고 또 정권 있을 때 빼고 트럼프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니까 더 문제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그거를 지지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그 어제 그게 갑자기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뉴섬 주지사가 전기차 세공제 제도 추진했고 23년까지는 보조금을 주다가 올해는 주지 않았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그 이제 소득 기준을 변경해가지고 현재 그 $10,000까지 지급하는 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트럼프 당선자가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응해서 캘리포니아에서 $7,500 보조금을 부활시키겠다는 걸 했고 여기는 테슬라를 빼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마켓 쉐어가 50%를 넘으니까 뭐 1등 업체니까 제한을 하겠다. 사실은 이게 뭐 다르게 보면 약간 정치 보복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따르겠다는 이제 그 주들도 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주가 중요한 거는 그 전기차 신차의 35%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가 되거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그 GEV 규제, 친환경차 규제에 따르는 주가 16개예요, 다 해서. 그리고 내년에 25년도에도 그 GEV 규제를 따르는 게 6개고 그리고 2026년에 12개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그 트럼프가 된다, 그 정권에 이제 내년 1월 20일에 취임하고서 트럼프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이거를 막을 수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이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병호 의원도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원래 유진투 정권이 2차전 쪽에 반대로 안 좋게 얘기하다가 스탠스를 변경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26년도부터는 전기차 그 의무 비율이 35%거든요. 이게 사실 26년부터가 마의 구간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때 이제 요게 이제 GEV 규제가 그게 그 HC2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은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올해 캘리포니아가 전기차 비중이 25%인데 26년도에 35%까지 올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압박이 심한 거죠. 10%를 더 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트럼프가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캘리포니아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소송 비용까지 추가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세액공제 그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다가 트럼프 당선
이후에 그 직전에 그렇게 빨리 통과시켰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이제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최소 11개 주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를 빼고 최소 11개 주는 캘리포니아와 같은 그런 이제 길을 가고 있고 이 11개 주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합친 12개죠. 이 12개 주에서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40에서 45%고 전기차는 50에서 55% 비중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주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데 있어서 완성차 기업이 따르지 않는다. 그건 뭐 회사 망한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 보조금 제도가 대선 직전 그 주 상하원을 그 DCAP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서부 뭐 캘리포니아냐 이쪽 동부 뉴욕 쪽은 다 민주당 쪽. 네 맞아요. 예. 민주당 생사가 다 강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이전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보조금 7,500달러였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DCAP라고 해가지고 소득 기준 낮추는 대신에 $10,000 이상으로 상향했는데 아마도 근데 이게 $10,000로 가지 않고 7,500달러 가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해보는 상태고 여기에 대한 법도 통과했고 예산도 통과했고 그리고 또 이제 혹시라도 그 트럼프가 소송을 통해서 이거를 무력화시킬 걸 대비해서 그 소송 비용까지도 이미 예산 다 준비를 해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아래법 폐지에 대해서 막 그 로이터 통신발 뉴스 나오고서 막 시장에 요동이니까 그 제로 배출 교통협회라고 해서 그 제타라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테슬라도 포함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배터리 완성차 기업들이 대거 이제 구성된 그 제로 배출 교통협회인데 여기는 주로 전기차 업체들이 다 주로 있어요. 완성차 기업들보다. 여기서는 아이레법 그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폐지 철회에 대해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고 테슬라가 들어갔다는 거죠. 테슬라는 그 도리터 통신 보도대에서 논평에 응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 제타를 통해서 같이 공동 성명으로 그 전기차 보조금 그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철회를 긴급성을 발표한 거기 때문에 테슬라는 공식적으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가 그 정권 시스템의 세액공제 폐지를 지지했던 내용 자체는 그럼 안 맞는 거죠. 이게 사실과 다르다. 근데 이거는 좀 정정 보도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 일론 머스크 지지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 대선 전에도 그 지난 이제 7월달에도 공화당 내에서 그 IRA법 폐기를 반대하는 의원이 18명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14명이 이번에 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그 아래법 무력화 법안이 이제 상정됐어 그 공화당에서 발의가 됐었는데 여기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의원이 그 저기 14명 있었어요. 이 의원들도 당선이 돼서 그래서 아이레법 폐지와 또 그리고 여기서 반대하는 의원이 공화당 하원에 18명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현재 이제 그 트럼프 내각에 차출된 의원들이 한 3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218명이 과반인데 한 3석 정도 부족한 과반인 거죠. 왜냐면 그게 전체 수에 빠지니까 과반은 과반이지만 3석 정도 부족한 과반이라서 그 뭔가 IRA법을 폐지는 일단은 어렵고요. 왜냐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정권 인수팀에서도 폐기는 민주당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예산 조정권을 쓰려고 이렇게 행기라서 애초에 폐지 계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많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정권 인수팀에서도 폐지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안 조정권을 쓰겠다라고 지금 이제 그렇게 논의를 한 건데 너무 지금 과하게 반응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폐지는 어렵죠. 일단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없으니까 필리버스터 막으려고 하면은 상원 60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폐기는 없지만은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아마 25년도 말에 그 AMPC 그 IL법상에 그거를 예산 조정을 하려고 시도를 할 건데 그러면 상원 모두 과반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폐지라든가 이런 거에서 반대를 하는 의원이 공화당에 18명 있으니까 이 의원들을 다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탈표가 한 3표만 나와도 어렵다는 거죠. 이게 가능은 하나.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미래세에서도 그 아이레법 폐지 추진은 가능하나 확률이 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라 이게 그 수정이 아닌 예산안 조정권. 그러니까 그 아이레법상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입출입이 있어요. 얼마가 나가고 뭐 법인세 뭐 희곡 걷고 해서 얼마만 걷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조정을 하겠죠. 그러면은 뭐 실제로 그 아이레법상에서 나가는 그 지원금들이 좀 뭐랄까 부당 수령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부당에 수령한 것들 회수가 사실 안 된다 얘기야 문제는. 그래서 이걸 좀 조정. 정책 자금이란 게 항상 뭐 어디라도 그렇게.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 있는 거예요. 그거 예, 분명히 예, 필요하기 예. 때문에 아마도 이걸 당장 그러니까 폐지는 일단 어렵다. 쉽지 않다. 이거는 네. 그러면 이쪽보다도 그 전체 예산을 조정 다른 법이랑 묶어가지고 예산을 조정권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이거 말고도 사실 미국의 전기차 시대가 올 수 있는 방안 그 얘기가 이제 그 자동차 환경 규제 중에서 연비 규제가 있어요. 네. 전에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도로교통 안전국의 그 기업 평균 연비 규제 제도가 있거든요. 카페라고 하는데 사실 그 트럼프가 맨데이터 얘기했던 게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또 로이터 통신발에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이것도 폐지할 연비 규제 폐지 계획이란 보도가 또 나왔어요. 같은 형태로 또 이것도 두 명의 그 소식통이 등에서 트럼프 정권 인수팀과 접촉하는 두 명의 소식통이 해서 밝혔다고 이렇게 누군지도 몰라. 또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는 아예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혼자라고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네. 두 명이라고 적어. 이 보도에 대해서도 아예 또 논평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또 공격이 됐지만 이게 패턴이 익숙하니까 이날은 주가 빠지지 않았어요. 이걸 보고선. 그래서 이거 근데 쉽지 않은 게 일단은 요게 이제 소송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도로교통 안전국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 기업 평균 연비 카페가 그 1 MPG당 그 갤런당 마일이라는데 MPG당 140달러의 페널티를 부과하거든요. 0.1에 114달러니까 1마일에 1 MPG당 140인데 이게 연도에 따라서 올라가요. 이게 더 올라가고 요거를 폐지를 그 트럼프 때 하려고 했다가 23개 주에서 소송당했습니다. 이때 트럼프는 편에 섰던 게 대표적인 기업이 GM이었어요. 근데 GM이 약간 돌아섰습니다. 이거 폐지 소송을 거의 전면에 섰다가 하지 않는 쪽으로 막판에 돌아섰었고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이제 폐지에 대해서 소송이 불가피하고 이미 바이든 정부에 상당히 낮춰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기업들의 로비가 작용해서 상당히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한다 해더라도 크게 실효는 크게 없습니다. 상징적으로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차피 소송으로 들어간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그 따르는 지금 16개 정도 되거든요. 총 16개 주인데 이 ACC2라고 해가지고 어드밴스드 클린카 2라고 해요. 이게 그냥 ACC가 있어요. 요거보다 더 강화된 게 ACC2인데 이게 이제 그 22년 8월달에 2035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 및 경트럭이 모두 무공해차 GV로 판매된 한 규정팔이 이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그 전기차 판매 비중 뭐 100% 이게 이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GV라는 게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그 연료 전지차 요 의미하고 25년 그 내년 비율이 22%고요. 26년 기준이 35%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 35%가 진짜 마의 구간이에요. 정말 어려운 구간이고 또 하나가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분명히 하고 여기에 17개 주가 현재는 이 킬린의 액트를 엑스섹션 177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캘리포니아 법을 전체 차에 형용하거나 일부 채택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완벽하게 그냥 따르는 주가 내년에 6개, 26년에 12개 이렇게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아까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그런 지역들이 전기차 판매의 한 50에서 55%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존도 높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문제가 내년까지는 내연기관차 한 대 생산시 이 주에서는 벌금을 5,000달러 내거든 대당. 근데 26년부터는 10,000달러입니다. 20,000달러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높지만 대당 생산했을 때 벌금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거 아마 이 내년도 가게 되면 벌금 1조 낼걸요. 이대로 그냥 그냥 그대로 간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고 여기에 그래도 업체들 대비에 그래도 된 기업이 기아 현대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뭐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M도 올해 최근에 좀 안 좋아졌고 또 여기 미국 완성찬 별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 평균 변화 현황을 좀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대략 현대기아라든가 테슬라 정도가 좀 대비를 잘한 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기업들이 좀 대체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봤을 때는 지금은 또 현대기아차가 향후에 이제 전기차 시장 갔을 때 상당히 미국 특히 북미 시장에서 주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에 아이오닉 9 차를 보니까 차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그런 차라고 하면은 북미를 겨냥해서 나온 차인데 미국 사람들 환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의 차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 2.0 시대 전기차 이제 IRA 쪽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
안 한다는 아니고 솔직히 그죠? 네.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어렵다. 그분들이 뭐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사실. 네, 그렇죠. 맞아요. 물론 공식 인수팀에서 폐지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네.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렵고 예산안 조정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네. 그 경기차 세액공제를 네. 없애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그렇죠. 거죠. 없애지 못할 것 못한다. 같다. 하고 싶지만 그렇죠. 못할 거다. 그러니까 어, 현실적으로 그런 못할 거죠. 것이다. 네. 그런 기준을 잡고 전략들을 또 세워 나가면 되겠습니다. IM증권 이창환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